여러분, 원달러 환율 폭등, 이제 곧 1,300원. 1,300원을 갈까요? 저는 1,300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 진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6월 13일 현재 마감 기준으로 1284달러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4일 날 1082.1달러에 비하면 지금 거의 폭락이라고 이야기할 만하죠. 폭락. 원화값이 폭락한 거고요. 원달러 환율은 폭등한 겁니다.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 거고요. 환율은 그만큼 폭등한 것이란 뜻이에요. 이게 바닥을 모르잖아요. 바닥을. 계속해서 원화 가치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여러분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외환당국에서 개입을 했는데도 1284원이에요. 외환당국에 개입을 했는데도. 개입을 안 하면 이미 1300달러나 저는 1300원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1300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그야말로 지뢰밭처럼 많습니다. 지뢰밭처럼. 지뢰밭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당장 말입니다. 보세요. 1300원이 올라갈 수 있는 악재 첫 번째요. 통화량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통화량이 3월에는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2016년 대비해 보면요. 56.2%가 늘었고요. 금액으로는 1315억 9천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658조 5천억 원입니다. 장난 아니죠. 통화량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는데 여러분 돈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돈을 계속 찍어내는데 대한민국은 기축통화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은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계속해서 찍어내면 통화량의 가치는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4월에는 더 저는 통화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5월에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16조 9천억 원의 1차 추경을 뿌린 데다가 62조 원에 해당되는 2차 추경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화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늘어날 만큼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저는 정부가 외환당국이 개입해서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 막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외환 보유액만 낭비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돈을 이렇게 풀어 제끼는데 이게 안 올라가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무역수지는요. 무역수지는 지금 2008년보다가 더 많다고 하잖아요. 138억 달러가 넘습니다. 자, 올해만 말입니다. 올해만. 작년까지 따지면요. 14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면 달러의 공급이 시장에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달러의 공급이. 게다가 말입니다. 우리는 원자재를 사와야 됩니다. 에너지도 사와야 되고 곡물도 사와야 돼요. 그러면 수입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달러를 사야 됩니다. 달러의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달러의 수요가 그만큼 크면 클수록 여러분 원화값은 어떻게 될까요? 원화값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역만 놓고 수출만 놓고 딱 보더라도 말입니다. 더 벌어와서 더 쓰는 건 상관없는데 덜 벌어와서 더 쓴다? 아니 못 벌어와서 더 쓴다? 못 벌어오는 거잖아요. 적자하면. 못 벌어와서 더 쓴다. 이것은요. 달러가 점점 고갈돼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이런 얘기죠. 달러가 고갈이 되면 어떻게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의 가치는 더더욱 올라가고 원화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러면 1,300원으로 갈 수 있는 요소 또 하나 있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기준금리는 또 어떡합니까?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중에 있는 달러를 빨아들인다는 데요. 빨아들인다.
그러면 시중에 달러의 양이 줄어들겠죠. 달러의 양이 줄어들면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어요.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더 올라가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더 올라가는 구조로. 그래서 저는 그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커질 수밖에.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예. 달러의 어떤 부족이 결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시장에서 또 외국인들이 탈출이 심합니다. 긴축 발작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긴축 발작. 지금 6월 13일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만 3조 1284억 원을 팔아버렸습니다. 3조 1284억 원을. 이게 적지 않은 수치잖아요. 2020년 팔았죠. 2021년 팔았죠. 2022년에 들어와서 계속 지금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파는 게 18조 2290억 원입니다. 18조 2290억 원. 적지 않죠. 지금 자칫 잘못하면요. 연간 외국인들이 파는 것만큼 팔 수도 있어요. 6개월 만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주식을 팔면 원화로 팔 거 아니에요. 원화를 가져나가려고 그러면 달러로 바꿔서 갖고 나가야 되죠. 달러를 바꾼다는 자체가 얼마나 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저는 당분간 환율은 또 고공행진을 할 거라고 봐요. 당장 말입니다. 지금 마감 끝나고 나서 실제로 올라간 것만 하더라도 1288원까지 올라갔잖아요. 1288원까지. 이제 뭐 1300원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1300원까지 가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봅니다. 물론 6월 15일 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텐데요. 빅스텝이라고 하는 0.5%를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외환시장, 외환당국이 이게 개입만 안 했다면 여러분 결국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이 넘어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충격은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크다. 시장의 충격은요. 아마 앞으로도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불안할 거예요. 롤러코스터 장세라는 것 이거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 변동폭이 크고요. 그러면서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원달러 환율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 경제가 불안하다는 것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요. 지금 우리 경제의 불안감은 커진다는 뜻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뭔가 움직이는 것은 너무 늦게 움직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건 어찌할까요?